지금 함께하고 계신 코너 목요일 코너 여야 만만 국민의힘의 신주호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전 부대변인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고 나가는 사이에 정말 많은 얘기를 재밌게 나눴어요. 깊숙하게. 그래서 빨리 한번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네, 아까 근데 하시던 이야기. 예. 예. 김민주 부대변인 또 하실 거예요? 아니 뭐 저 한동훈 대표가 자기 세력을 키우는 게 말보다 더 중요하고 시작했다. 예. 그렇게 보여요.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와 연관지어서 예.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이죠. 그 명태균 씨 논란이 가장 핫한데 요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너무 새롭습니다. 그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했어요. 그거 잠깐만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15일에 자신의 SNS에 저기 올려놨는데 네 너무 고생 많아요. 뭐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난감.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뭐 그러면서 뭐 저의 뭐 문제를 해결할 뭐 유일한 분이 저기 명 선생님이에요.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빠 논란이 우리 정치권에 지금 싹이 좀 돌아가고 있는데 오빠 누굽니까? 뭐 제가 들어보니까 친오빠는 맞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를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요. 또 명태균 씨도 사실은 계속 번복을 하기는 해서 네.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이제 약간의 그런 의구심까지 들긴 그러니까 합니다. 이제 자기의 그 약간 보수 언론 이런 쪽에는 그 친오빠 맞아. 그런데 자기를 좀 비판하는 언론 쪽에서는 그거 윤석열 대통령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좀 장난치고 있거든요. 말이 바뀌잖아요. 예. 김민주 부대변인님, 이거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은 이거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또 이준석 의원도 나오고. 네. 뭐 본인이 알겠죠. 그리고 정확하게는 지금 대통령실이나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여사도 친오빠라고 하고 있으니까 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예. 그런데 아무리 봐도 문맥상 보면은 그 오빠가 윤 오빠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국민을 바이든 날림으로 한 몇 달을 시끄럽게 하더니 이제는 이제 문해력 테스트 듣기평가위에서 요새 문해력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좀 힘듭니다. 국민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러 갔을 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가 명태균 씨를 굉장히 조금 안 좋게. 이렇게 하대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 사기꾼이니까 만나지 마라. 어떻게 보면 명태균 씨 있는 자리에서 명태균 씨한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무례하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저희 친오라버니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무례하게 대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거는. 뭐 친오빠면 문제가 없나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선거부 국정 개입 이게 가족 일가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거는 맞는 건지 모르겠고. 아니 근데 이 시점이 대통령 당선 이유가 아니라 전이죠. 선거 전이고 때. 경선 기간이고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가족들이 전 도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국정개입, 국정농단 그렇게까지 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네. 아직 뭐 잘잘못을 가리기엔 수사가 아직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카톡에서 중요한 건 무슨 우리 오빠라면서 약간 뭐 무식해요.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만약에 윤 대통령이라면 너무나 우리가 자괴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의 큰 어른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여사가 얘기해도 되냐.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마지막에 아무튼 저는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해결할 유일한 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가 그야말로 명태균 씨에 대해서 큰 신뢰를 보인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명태균의 어떤 의혹의 어떤 정점, 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이용해서 어떤 국정에 개입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열 수 있는 하나의 뭐 어떤 실마리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 같은데 김민주 부대변인 여기에 모습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예전에 김건희 여사가 그 서울의 소리 이 기자하고 통화할 때도 보면 이 기자 같은 사람이 우리 캠프에 와야 돼. 이 기자 오면 내가 자리 마련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 굉장히 띄우잖아요. 약간 립 서비스 같은. 근데 이거를 여사가 잘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동훈 대표한테 보낸 텔레그램 내용들 보면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본인이 굉장히 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이게 보통 많은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하고 사진 찍거나 카톡 문자나 뭐 녹취된 거를 들려주면서 좋지 않은데 쓰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하거나 뭐 이렇게 앞에 나서는 활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네.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이런 예. 아니 근데 신주 부대변인 이게 지금 명태균 씨가 계속 연일 이거 카톡을 공개하겠다 얘기 좀 협박성 발언도 하고 뭐 2,000개 이상 더 아주 핵폭탄급 뭐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 있다. 갖고 있다고 예.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김재원 의원이 참전했기 때문인데 사실 김재원 의원은 뭐 친한도 아니고 친윤도 아니고 근데 왜 끼어든 거죠? 왜 그런 거예요? 끼어들었다는 표현은 그렇고 이제 친윤 의견 아니에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친윤계로 예. 분류가 되는데, 예.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도 명태균 씨 같은 그 사기성이 짙은 사람이 이 국가에 혼란을 주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셨기 때문에 공격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네. 윤 세력을 대표해서 총대를 맸다. 아니 그냥 김재현은 그냥 김재현 최고 의원의 의원이다? 개인 회의에서? 소신으로 나선 거 같아요. 스타일이 그러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왜 다시 입 다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김재원 의원이 한 방송에서 명태균이는 곧 철장 속에 들어갈 개 빨리 철창에 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니까 명태균 씨가 그야말로 이제 화가 나서 뭐 김재원이 뭐 당신이 이제 방송에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면 나 카톡 안 보내겠지만 공개 안 하겠지만 계속 나오면 내가 카톡 매일 하루에 하나씩 보낼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알고 보니까 김재원 의원이 뭐 유튜브 방송에 나오려다가 갑자기 취소를 했다고 그래요. 이거 뭐 사실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실과의 모종의 어떤 협의가 있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의심이 가능하잖아요. 합리적 의심. 뭐 하나의 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뭐 예,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김재원 그 최고위원이 입을 다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김재원 의원이 예전에 그 방송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스타일 보시면 못 참고 바로 반격하시거나 반론은 제기하시는 분이거든요. 아, 좀 그러세요? 편안을 많이 하시고 스타일이 그쵸. 그러시잖아요. 예, 방송에도 말씀하시죠. 그렇고 옛날에 뭐 무슨 목사님과의 관계도 즉각적으로 뭐 반응하시고 그러시는데 이번에는 성격상 다르게 입을 탁 닫으시는 거 보니까 뭐 협의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좀 불리하겠다 싶으신 거를 좀 아시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김재원 의원님 아니라면 연락 주십시오. 예, 저희가 알 수는 단문 없으니까.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샵 0999번이고요. 직접 다이렉트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신조부 대변인님, 네. 이 카톡 내용 관련해서 이 대통령실의 대응이 적절했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에 대통령 아, 요거 먼저 설명해 드릴까요? 네, 대통령실이 그 명시 카톡에 등장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이며 당시 문자는 대통령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건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메신저 내용만 보면은 지금까지 대통령실 내놓았던 해명이 일견 맞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선 기간에만 단기적으로 봤다. 우리는 경선이 끝나고 대통령 후보가 진짜 되고 뭐 이렇게 정권이 출범한 다음에는 명 씨와 이렇게 사적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 메신저 내용만 보면 일단은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문제가 뭐라고 보냐면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해명이 이 오빠가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다. 일단 그거 하나. 예. 그리고 그 입장 표명을 명 씨가 메신저 그 캡처본을 공개한 다음에 거의 즉각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이거 아주 큰 실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명태균 씨가 여러 입장을 내놓고 예. 뭐 각종 언론 보도가 있었을 때 예. 대통령실의 해명을 막 이렇게 바로바로 안 했었거든요. 예. 어떠한 입장도 바로바로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예. 있어서만큼은 바로 나왔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앞으로 대통령실이 명 씨가 어떤 것을 폭로하든 어떤 것이 보도가 되든 입장을 바로 안 내놓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죠. 왜 대통령실에서 바로 입장 안 내놓지? 뭐 있구나. 그 오빠는 친오빠라고 1시간도 안 돼서 입장 냈었는데 왜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 이렇게 미적지근되지? 이렇게 의심을 하시게 됩니다. 예.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의심이 의심을 낳고 그게 더 커지다 보면은 진실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더 이상 대통령실이 어떠한 그 입장을 내놔도 국민들이 못 믿게 되는 지경에 이르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오빠가 친오빠다. 뭐 그 다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어쨌든 내부에서 정리를 하고 알아봐야 되니까 입장을 낼 수는 있죠. 근데 예. 그것을 이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이거는 대통령실이 큰 실책한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안 해버리면 국민들이 의심하실 거고 대통령실이 지금 명 씨의 그런 정치 공작 이런
국민들을 농간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빨려 들어가는 형국을 만든 예. 겁니다. 스스로가 자충수를 판 거예요. 그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모든 문제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볼 수 없었는데 관계자들이 대통령실 직원들이 근데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봤더니 즉각적인 답이 나와서 빨리 얘기한 거 아닐까요? 이건 그냥 바로 피셜입니다. 했대요. 예. 네, 여사한테 물어봤는데 여사께서 바로 이야기해 주셔서 네. 또 재촉한 거 아닌가 김건희 여사가. 아, 빨리 내 이렇게. 뭐 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론 제기한 게 그러니까요. 특별하게 뭐가 있었나 굉장히 빠르게 했다. 아,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지금 요즘 뭐 대통령실 내 뭐 십상시, 뭐 네. 한남동 7인회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황땡땡 뭐 행정관이 뭐 큰 뭐 그 힘을 휘두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발언이 처음에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한동훈 예전에 대표 그 얘기한 거예요? 김대남 네. 김대남. 아, 네. 네네네. 그 선임 행정관이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좀 불거졌는데 뭐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저희 아무래도 알아주실 것 같아. 우리 신조부 대표님. 그 네. 지라시, 그러니까 이른바 사설 정보지 예, 예. 지라시라고 하죠. 이게 사설 정보지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이름은 나왔어요? 특정됐습니다. 네. 7명의 이름이 특정됐고 예. 그것이 동아일보인가요? 엊그제 LC 뭐 KC 이렇게 해갖고 보도가 됐어요. 예. 혹시 신조부 대변인님은 거기엔 없죠? 저는 없어요. 예. 저는 없는데 네. 그 명단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네. 여의도에서 한간에서 도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명단이 하나로 다 추려졌습니다. 지금 다 이미 예. 나와 있어요. 음. 그분들 중에 저도 아는 분이 있습니다. 아는 분이 있는데 예. 제가 그분이 대통령실에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훤히 알거든요. 김건희 여사 통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식 루트를 통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십상시 뭐 7인의 예. 그런 것들은 좀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아 많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 김민주 부대변인 그 있잖아요. 그 네. 박근혜 대통령 때 뭐 이런 얘기도 뭐 십상시 그런 얘기 또 있었잖아요. 그때. 있었죠. 근데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들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시해서 호가호의를 한 거고 지금 얘기 나오는 이런 십상시 뭐 7인회 이거는 일종의 권력이 위임되지도 않은 그 김건희 여사가 국정을 개입할 수 있는 루트가 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있다면? 저는 십상시가 됐건 오상시가 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선 예. 어느 정권이든지 뭐 그 박근혜 정부 때는 그 소위 3인방이 비서실장 결제도 자기들이 먼저 하고 대통령한테 보여줬다는 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고리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한 3인방. 것이고 지금은 대통령의 어떤 체계를 무시하고 여사에게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수행을 한다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더 무서운 거는 지금 김대남, 명태균 예. 뭔가가 지금 내부에 대통령실 내부의 통제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저는 이것이 정권 말기 대드덕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강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런 것이 배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저는 그 한 3주 전인가요? 조혜진 전 의원 뭐 다른 당은 다르지만 예. 그분의 식견을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식견이 좀 있으신 분인데 예. 그분이 나와서 한 말이 굉장히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러다가는 곧 6.29 선언과 같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예. 하셨어요. 무슨 문제냐면 내부의 통제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내부의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것들이 계속 터져 나오면 이거 정권의 위기가 됩니다. 정권 무너지는 걸 민주당이 좋아하느냐? 민주당이 빨리 정권 무너져서 뭘 이렇게 좋을 게 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않습니다. 우린 국민과 국정의 안정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정권이 무너지는 것들을 어떻게 중간에 조율하는 한동훈 대표가 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뭐 조기 대선, 개헌 예. 이런 것들을 대통령한테 얘기할 시기가 한동훈 대표 입에서 나올 수도 있겠다. 예. 저는 지금 그 상황까지 오고 있다. 그게 예.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좀 뭐 원치는 생각하고 않지만 그래도 뭐 정권이 무너진다 뭐 예전에도 계엄이다 이런 거는 어쨌든 야당에서 나온 얘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 우리 신조어 부대변인도 할 말이 한마디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야당이 지금 왜 저렇게까지 조기 대선을 바라는지는 명확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것이 현실화되니까 그거를 피해 보려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에 있어서만큼 633 원칙을 지키라 그랬어요.
1심 6개월, 2심 3개월, 최종심 3개월.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에 선거법 1심 나오면 이 원칙대로 하면 내년 5월이면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가정해 두고 걱정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관련해서 딱 하나만 더 질문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지금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조작 가능성 멘트도 있었거든요. 네,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때 여론조사 실무자죠. 강혜경 씨한테 윤석열 당시에 그 경선 전에 그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 지금 현 대구시장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이소 이런 카톡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그 김민주 부대변인님은 이거 네. 잘 아시잖아요.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근데 미공표인데 이거 이기는 결과를 내야 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이게? 제가 녹취 파일을 들었을 때는 미공개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외부에 공개할 것처럼 이야기했었어요. 이게 완전한 그 여론 조작이죠. 예. 그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설사 미공개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표로. 예. 표를 만들어서 그럼 돌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아는 사람들한테. 이건 완벽하게 조작이고 이런 회사가 경고받으면 만약에 이게 자격이 날라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때도 무슨 갑자기 PNR인가? 예. 갑자기 대선 때 그 국민의힘 쪽에서 PNR이라는 여론조사기관이 갑자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상하다. 이거 어디 듣보잡 회사 같은데? 했더니 알고 봤더니 명태균 씨하고 좀 관련이 있었다고. 명태균 씨도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자기 영업했다. 이거는 응답률을 그 보정하게 되어 있어요. 응답률이라는 게 20대, 30대가 좀 덜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갖다가 보정하면서 수치를 가중치를 줄 때 아예 같이 2% 높게 나오게 하라는 거는 이건 완벽히 여론 조작입니다. 선거 조작입니다. 이거. 그러면은 이 예전에 그 댓글 조작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보다 더 심하다고 더 심한 보시는 거예요? 겁니다. 예. 네. 신조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댓글 조작도 심하고 이 여론 조작도 심한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뭐 지금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그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하고 이 명태균 씨가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 민의를 왜곡하는 그런 아주 나쁜 행동을 이렇게 취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밝히고 수사해서 이분의 예. 죄를 가려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주 아주 심각한 대가가? 문제. 이거 예. 여론 조작도 그렇고 댓글 조작도 그렇고 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근데 부대변인 저기 그 홍준표 시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입을 닫으시더라고요. 그 왜 그래? 아니 근데 제가 뭐 이건 좀 주제랑 네. 벗어나긴 하는데 당시에 국민의힘 그 대통령 후보 선출이 여론조사 갖고만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당원 50%, 네, 네, 여론조사 50%였는데 홍준표 당시 후보죠. 홍준표 당시 후보는 당내 조직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선거 그 표를 개봉하고 나면은 예. 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맞았을 겁니다. 그렇죠. 당원에서 지지 않았어요. 당원에서 거의 한 당원에서 20% 졌어요. 포인트로 졌고 예, 맞아요. 여론에서 한 10% 포인트 이기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당시 여론조사 업체가 이런 P&R 같이 그 공인 안 된 회사로 안 하고 진짜 증명된 회사 한 4개 정도 이렇게 껴가지고 그걸 합산해갖고 평균 낸 것이거든요. 예, 예, 예. 여론 조작은 저희 경선 과정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주제 바꿔보죠. 마지막 주제를 하긴 너무 시간이 적은 것 같고 그냥 요거 한 마디씩만 여쭤보죠. 현재 그 뭐 문다혜 음주 논란 관련해 가지고 어제 이미 결론이 조금 나긴 났잖아요. 아직 수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합의를 했다 이런 기사 났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씩 저희가 뭐 여쭤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민주 부대변인님, 전 부대변인님. 뭐 개인적 사적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안 되죠. 그렇게 음주운전하는 거는 좀 음주운전은 잘못된 거고 예, 일단은 잘못된 뭐 경찰 수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합의를 해서 일단은 뭐 그 특가법상 뭐 위험 운전치상죄는 거의 적용이 안 될 것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 아마 합의가 되고 빨리 합의가 되고 그다음에 초범이거나 이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 대통령님도 좀 사과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 이런 얘기가 생각을 없으시죠. 좀 해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경찰 소환을 뭐 7일 날 하기로 했다. 그걸 취소하고 예. 8일 날인가 갑자기 변호사 선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거잖아요. 문다혜 씨가. 저는 근데 이거를 경찰이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고 봐주면 안 돼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초범이라고 해도 엄벌에 처하게끔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단순한 음주 측정해서 걸린 게 아니라 차를 받아서 교통사고로 난 거기 때문에 이거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도 있지만 형사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문제가 분명히 있죠. 저희가 대인됨을 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저는 검경의 수사를 받아서 재판정에 세워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무슨 저 음주운전 접촉사고 난 거 가지고 재판까지 세우고 아니 이게 요새 심해져서 예. 제 주변에도 음주운전해서 이렇게 차 다른 사람 치고 그러면 재판정에 씁니다. 뭐 이렇게 예. 숨기거나 도망가거나 김호중처럼 그러면은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바로 네, 초범의 했기 실형이 때문에. 나오진 않거나 이러진 않으니까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특별히 더 이야기하실 부분이 네, 아니 저기 신조부 대변인님은 어때 문 전 대통령의 사과 뭐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 전 대통령이 좀 안쓰럽습니다. 제가 원래 문 전 대통령 되게 싫어해가지고 평소에 비판을 뭐 대놓고 얘기해요. 비판을 많이 하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식 문제잖아요. 네. 다 큰 성인이고 네. 다 큰 성인인 딸이 음주운전 하는 거를 아버지가 어떻게 막습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좀 안쓰럽긴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과거에 밝히셨던 입장처럼 유감이라도 표명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축하 메시지는 보냈는데 아직 요 얘기는 말씀이 그래요? 없으시긴 합니다. 그 문제는 조금 많은 국민분들도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네네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야만만 오랜만에 했고 다음 주도 합니다. 두 분과 함께했어요. 김민주, 신주옥 패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